산티아고 순례길의 정식 명칭은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서 순례자들에게는 까미노라는 스페인어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이 길은 주로 스페인에 위치한 도보 순례 코스입니다. 주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유럽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출발하고 그 최종 목적지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에 도착하는 수많은 길을 아우르는 말이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길은 프랑스 길입니다. 이 길은 생장피에드 포르라는 프랑스의 도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외에도 스페인 세비야에서 출발하는 은혜길, 스페인 북쪽 해안을 따라 걷는 북쪽길, 그리고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나 포르투에서 출발하는 포르투갈 길이 유명합니다. 이 길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순례길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종교적인 영감을 가지고 오는 순례자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꼭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곳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딱 맞게끔 구성된 도보 여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이 잘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우선 숙소가 저렴한 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면서 마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묵을 곳을 정할 수 있고 그곳에는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들이 있습니다. 이 알베르게들은 10에서 12유로 정도로 숙박비가 비교적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게스트하우스, 또 외국에서는 호스텔과 같은 그런 도미토리 룸이 가장 많고요.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개별실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립 알베르게는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용료가 없다는 것이고 도네이션, 그러니까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는 곳이죠. 성수기인 여름에는 평가가 좋은 알베르게는 자리가 빨리 차게 되니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알베르게가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겨울에 쉬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도보여행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순례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보 여행자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례길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이 정말 많습니다. 숙소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식당 역시 평점과 메뉴 등이 잘 게시되어 있죠.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 후기들도 실시간으로 남겨집니다. 추천하는 어플로는 부엔까미노, 까미노 닌자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정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길에서 볼 수 있는 조개 껍데기 표식이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화살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표식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쯤 스페인 사람들은 친절하게 길의 위치를 알려주거든요. 손으로 막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알려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중간에 길을 잠시 잃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가장 대중적인 프랑스 길의 경우에는 총 길이가 800km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걷는 구간만 따진다면 보통 33일에서 34일 정도가 걸리는 긴 코스죠. 너무 긴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100km 이상만 걸어도 순례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사이를 걷는 여행자도 꽤 많이 있죠. 한 달이 넘는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여행자 중에서는 그래도 완주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구간을 끊어서 여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는 7구간을 걷고 2023년에 와서 또다시 7구간이나 8구간을 걷고 또 2024년에 가서 다시 10구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순례를 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크레덴시알이라고 불리는 순례자 여권이 그것입니다. 순례길 코스 중간중간 주요 포인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2유로 정도 합니다. 이 크레덴시알을 사서 펼쳐보면 표지와 설명하는 페이지를 제외하면
빈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에 순례길을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이정표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순례길을 걷기 가장 좋은 시기는 햇빛이 뜨겁지 않은 시기인 5, 6월의 봄과 9월부터 10월까지의 가을입니다. 특히 봄은 따뜻한 기온과 함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순례자들의 추천을 받는 시기입니다. 가을은 금빛 들판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전 세계의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 시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립니다. 여름일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습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례길에서는 적게는 6에서 7kg, 많게는 20kg이 되는 그런 배낭을 짊어지고 몇 시간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킹의 초반부에는 누구든 아픈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는 다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걷는 습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아픈 부위는 사라지면서 배낭의 무게도 점점 가벼워지는 그런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5일까지는 몸에 여기저기가 쓰리고 쑤시는 등 여러모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5일째가 넘어가면서 정말 기적처럼 한층 적응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순례길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길을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히 동키라고 불리는 서비스는 나의 짐을 다음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가벼운 걸음으로 그 구간을 지날 수 있겠죠? 그리고 패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특정 구간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지나가는 곳이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 상태와 일정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 난이도가 높은 코스가 있다는 거죠. 특히 산맥을 넘는 구간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걸을 때 길의 상태를 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스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보통은 20에서 30km를 기준으로 걷지만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긴 4, 50km를 걸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그 마을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안전한 순례길의 방법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신의 짐을 지고 걷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짐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품목에는 큰 카메라 그리고 노트북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 외에도 생각보다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순례길 중간중간에 버리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 너무 욕심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알아보자면 자신에게 맞는 등산화 또는 트레킹화와 기능성 옷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장갑이나 얇은 바람막이 그리고 스카프 같은 것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스틱은 정말 유용합니다. 무게를 분산시켜줘서 발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죠. 저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베드버그라고 불리는 이 빈대죠. 그 빈대에게 물리는 사고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침낭과 벌레 퇴치 스프레이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걷게 되면 발과 신발과의 마찰로 인해서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바셀린이나 발가락 양말도 챙기면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물건은 순례길 중간에도 구입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산티아고 순례길의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길 바랍니다.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라는 것을 하기에는 최고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와 속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